우리가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항상 세 가지 꼭지를 준비해서 뉴스를 전해드리죠. 자, 뉴스토마토 염진 기자가 정말 성실하거든요. 오늘도 얼마나 성실하게 이 기사를 준비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 기자님. 뭐 하여튼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내가 좀 뭔가 좀 놀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아침부터. 자, 첫 번째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지금 이번에 이게 화천대유 때문에 사실은 다 묻혔었는데 또 검찰이 그래도 일을 하고 있군요. 네, 확인을 해봤더니 손준성 검사가 관여되어 있는 것 같고 손준성 검사 옆방에 있는 A 검사가 이 A 검사는 예전에 그 96만 원 접대 룸살롱 접대 그 또 주인공입니다. 96만 원 룸사롱 접대를 받아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차피 이 사건은 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긴다. 이 얘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총장 나랑 당연히 무관하고 이거는 못 믿겠고 특히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네,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그 공수처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은 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그 수사해 왔는데요. 또 검사 9명 규모로 그 수사팀을 꾸려서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또 제보자 조성은 씨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 송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그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조 씨가 그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경찰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첩 소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검사가 관련이 됐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냐고 말을 했고요. 네. 또 공수처에 이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에 아마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 막연한 정황뿐이어서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조금 이런 반응을 기대했어요. 처음에 이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텔레그램을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괴문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계속 초점을 그쪽으로 맞췄죠. 조성은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특히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를 재직하던 사람들이 지금 관여되어 있다고 일단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본인의 검찰 식구들의 수사에 의해서. 그러면 일단 괴문사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미안하다.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검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본인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나라를 뒤흔들 만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일단은 미안하다 사과하고 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참 유감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검사들이 손 터는 거다. 애매하고 막연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좀 비난하고 있어서 좀 약간 상황 인식이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정신 승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조성은 씨한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동안에 너무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시는 거 보니까 역시 정치인은 다르구나. 이분은 완전히 정치인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좋습니다. 이제 공수처로 공이 넘어갔으니까 공수처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가 사실은 지금 야당의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이고 또 다른 문서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참 제가 뭐 말을 하다 까먹어요. 하도 머릿속에서 이런 말 하면 되네 안 되네 걸르다가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생각났어요. 국민의힘의 정정식 의원 자기 편이잖아요. 그 윤석열 캠프에 있는 그분한테까지 이게 넘어갔는데 이걸 이렇게 모른다고 모르쇠를 읽었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내가 자꾸 윤석열 총장만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또 실언했습니다. 예전에 청약 통장 왜 안 만들었냐 물어봤더니 집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만 이번에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청약 통장을 내가 왜 모르겠냐. 청약 통장 모르면 침해한죄 아니냐 이러잖아요. 침해한죄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와 같다는 발언을 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해당 발언은 그 윤 전 총장이 그 지난 29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 출연한 그 발언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자신은 홀몸으로 돌아다녀서 청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검사 생활 조금 한 사람은 부정 청약 같은 거겠죠. 그런 사건이 많다. 그래서 그거 모르면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의 이런 말실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 이전에도 그 약자와 소수자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그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명 과정에서 또 치매 환자를 비하하면서 오히려 실언을 더 보탠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확산이 되자 윤 전 총장은 경위야 어쨌든 그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그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면서 그 주택 청약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후보의 뜻을 전한다 이러면서 입장문 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입장문 형식으로 좀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솔직히 그 전에 본인의 그 성렬 TV인가 거기에서 이 얘기하면서요. 내가 그렇게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뭘 서비스한다는 거야? 국민들한테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은? 너무 그 해명을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차원에서 말을 하다 보니 말이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해가 자기는 신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다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잘못을 했고 이게 부적절하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또 나와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내가 장난친 거야 나 서비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총장이나 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처음에 사실은 좋아했어요. 저는 박영수 특검 좋아해요.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총장 친해요. 내가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되게 통이 크고 허허허 잘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좋아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물론 내가 실망스러워한다고 그분이 신경도 안 쓰겠지만 자 좋습니다. 세 번째 빨리 시간이 없으니 가죠. 자 민주당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난리 났습니다. 자 유동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 내 측근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TV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역시나 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집중 포화가 던져졌습니다. 네. 예, 특히 그 화천대유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그 기획본부장이 그 이재명 후보 측근이 맞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그 관련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팀을 신설하려면 시장에 결재 없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팀의 신설은 그 시장 결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애초에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국민의힘이 지난 4년간 극렬하게 저지를 해서 이런 그 민간 합작을 했다고 그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박용진 의원도 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유 전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고 그 물었는데요. 이 지사는 수없이 많은 산하 기관 중 그 임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측근하는데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비서실에 있다든지 돈을 받아서 날 도와줬다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런 의혹을 좀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측근인지 아닌지 밝히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어떤 비리가 있으면 연결 관계를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김만배 씨가 출자금 1억 400만 원 정도 내가지고 배당금을 1,208억 원을 받았어요. 김만배 가족이 천화동인 2호, 3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872만 원을 그러니까 2호에서 872만 원 투자하고 3호에서 872만 원을 투자해서 각각 101억 원씩 받았어요. 남욱 변호사 8,721만 원 투자해서 1,007억 원 받았어요. 정영학 회계사 지금 이번에 그 검찰에 녹취록 냈던 정영학 회계사는 5,581만 원 투자해서 644억 원 받았어요. 조현상 변호사 2,442만 원 투자해서 282억 원 받았어요. 배준성 전 YTN 기자, 지금 머니투데이 갔던 기자 1,046만 원 내가지고요 121억 원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화가 안 내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1호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씨가 뭐 투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또 유동규 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런 거였다는 게 녹취록이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이재명 시장 간에 관계가 있고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아서 대선에 내서 쓰려고 했다는 게 이제 야당에서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확인해서 밝히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랬잖아요. 어제 내가 문제가 생기고 유동규가 정말 불법 저질렀으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도의적 책임지겠다 얘기했어요. 한번 제대로 이제 밝혀서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혈압도 좀 높은데. 자, 염태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청하고 계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